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컬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항상 이 주요 IT 전시가 끝나면은 이 모터쇼가 이어서 열립니다. CES가 끝나면은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열리고요. 또 이파가 끝나면은 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랑 파리 모터쇼가 좀 번갈아 가면서 열리는데요. 네. 최근에 막을 내린 MWC 이후에도 이 제네바 모터쇼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그런데 역시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이 모터쇼의 성격이 IT쇼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때문인데요. 네.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이 CES 때문에 위상이 낮아졌다. 이제 올해 가장 먼저 열리는 모터쇼는 CES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네바 모터쇼에서 새로 선보인 차량들을 통해서요. 올해의 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트렌드를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모터쇼에는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가니까 신차들도 굉장히 많고요. 스포츠카도 있고 시승해 볼 수 있어서 볼거리가 정말 굉장히 많죠. 네, 네.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터쇼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제네바 모터쇼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이 세계 자동차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모터쇼만 해도 한 40개가 넘습니다. 네. 또 이게 한 해에 모두 열리는 거 아니고요. 한 뭐 반씩 나눠가지고 이제 번갈아가면서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는 좀 특이한 성격입니다. 먼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이제 그런 전시회고요. 네. 또 다양한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이 올해 선보일 신차랑 컨셉트카 그리고 럭셔리카 등을 이제 굉장히 많이 선보이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네, 저도 그 일산에서 열릴 때마다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입을 떡 벌리면서 구경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제네바 모터쇼에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가 선보여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네덜란드 회사인 8V에서 선보인 리버티라는 이름의 자동차인데요. 네. 자동차이긴 하지만 이걸 차로 봐야 할지 아니면 헬리콥터로 봐야 할지 조금 애매한 그런 자동차입니다. 아, 지금은 접은 상태인가 봐요. 예, 지상에서는 저렇게 날개를 접고 자동차를 쓸 수 있지만 이착륙할 때는 이제 활주로가 필요하고요. 또 날 때는 헬기처럼 이 날개를 회전시키면서 날아갑니다. 아, 지금 날고 있는 모습이 저 딱 차인 거죠? 헬리콥터죠. 예. 아, 이거 정말 헬리콥터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운전하기 위해선 비행기 조종사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반 버전은 29만 9천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억 9천만 원 정도고요. 아, 네. 스페셜 에디션은 49만 9천 유로, 약 6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와. 취미로 하는 경량 항공기 가격이 한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사이니까요. 네. 값이 굉장히 비싼 그런 자동차인 셈이죠. 네, 아,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인데요. 거기다가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도 필요하고 하늘길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차를 정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누가 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퍼스널 플라잉 모빌리티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개인용 비행 이동 수단을 만들겠다는 회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급 스포츠카로 유명한 이 포르쉐의 한 임원은 지난 3월 3일 이 혼잡한 도시를 위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이 비행 택시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포르쉐의 모기업인 폭스바겐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맡고 있는 이탈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에어버스랑 아우디랑 같이 만든 팝업 넥스트라는 비행용 자동차에 대한 컨셉 영상입니다. 왠지 굉장히 좀 그럴듯한 그런 영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포르쉐뿐만이 아닌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같은 경우는 지난 CES 2018에서 우버 에어라는 이름의 비행 택시를 이미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 2020년에 미국 댈러스와 로스앤젤레스, 두바이에서 이제 시험 비행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두바이는 이 우버 에어뿐만 아니라 작년 9월에 이 독일에서 만든 볼로콥터라고 2인승 항공 택시가 있습니다. 네. 이 항공 택시의 공개 시범 운항에 이미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하늘을 나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꿈이잖아요. 네. 저도 이 기술이 상용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약간 의문인 것이 이게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되는 건지 항공법을 네. 따라야 되는 건지 약간 법 개정이 먼저 우선되지 않아야 될까 뭐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그동안 자율주행차 트렌드는 이제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 회사들이 좀 주도를 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 유럽에서도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먼저 르노 자동차에서 이지고라는 이름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경에 선보일 차량으로요.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차에 좀 가깝다라는 이야기죠. 네. 실제로 이 차량을 보시면 운전석이 따로 없습니다. 좌석 전체가 지하철 의자처럼 이제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공유나 카풀, 택시, 아니면 로봇 차량 서비스 같이 좀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네요. 네, 4단계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완전 자율주행의 바로 전 단계여서 아. 이건 실질적으로는 셔틀버스처럼 완전 자율주행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아서 네. 다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컨셉트카인 이제 ID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일회 충전으로 최대 650km를 달릴 수도 있고 세단이지만 차 안에 이제 다른 기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네. 거의 이 VIP 비행기 1등석과 에 맞먹는 널찍한 공간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컨셉 모델이고요. 실제로 만들어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ID 라인업의 진짜 전기차는 이제 2020년부터 출시될 예정인데요. 네. 미니 사이즈, 그러니까 소형 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율주행차가 이제 만들어지면 저는 그냥 편리하게 네. 차에서 다른 일 하면서 갈 수 있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공간 활용도 널찍하게 할 수 그렇죠. 있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공유 차량과 개인용 차량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대부분의 차량이 시간을 두고 이 전기차로 바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그전에 대중교통 수단 같은 경우가 먼저 자율주행차로 바뀌고요. 다음에 개인용 차량은 보급형 전기차와 고급형 자율주행차 이런 형태로 좀 많이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것들을 선보였나요? 이번에 현대차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컨셉트카를 선보였습니다. 네. 르필 루즈라는 이름의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보여줄 이제 디자인 컨셉트를 담고 있는 자동차라고 네. 하는데요. 역시 자율주행 기능이 담긴 전기차입니다. 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과 좀 흡사하긴 한데 헤드램프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가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서 나온 차량 가운데 제일 독특합니다. 와. 어떻게 독특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전 미래적인 모습을 지금 가지고 네. 있거든요. 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 같기도 예. 하고요. 계기판과 대시보드 대신에 이 파노라믹 플로팅 디스플레이라고 전체 이제 완전 디스플레이로 된 그런 계기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밖에 그 코나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의 전기차도 선보이는데요. 세계 최초의 소형 SUV 전기차로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도 좀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쌍용 자동차에서도 이제 콘셉트 전기차인 ESIV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차량 매트릭스 장치를 통해서 시동이나 차량 진단 또는 이 소모품 점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산은 2020년경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할 만한 전기차들이 아주 많네요. 그 밖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차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좀 낯설겠지만 이 크로아티아 자동차 업체인 리막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 리막 컨셉트 2라는 이 전기 슈퍼카를 내놨습니다. 제로백이라고 시속 0km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네. 시간을 따진 게 있거든요. 네. 이것이 1.9초밖에 걸리지 않는 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입니다. 와, 시작 그럼 100km 예, 가는 거잖아요. 시작, 뻥! 시속 이런 100km. 거죠. 예. 예. 와. 또 이 럭셔리 스포츠카 제조사인 에스턴 마틴에서도 이 라곤다라는 고급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로 자율주행 전기차 컨셉트를 공개했습니다. 15분 만에 완충이 가능한 고속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제품 역시 비행기 1등석에 가까운 굉장히 크고 편안한 좌석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혼다에서도 2019년부터, 그러니까 내년이죠, 소형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제규어에서도 양산형 전기 SUV인 아이페이스를 이제 선보였습니다. 아이페이스는 4월에 서울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은 제네바 모터쇼 2018을 통해서 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트렌드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2015년에 일산에서 한 거 이후로 가본 예. 적이 없어가지고 올해 보니까 부산에서 열리더라고요. 6월에. 제가 제네바는 갈 수 없으니까 한번 부산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